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마취통증학과 정영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암성 통증의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먼저 암성 통증이라고 하면 흔히 먼저 암성 통증이란 어떤 건지부터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암성 통증이라고 하면 암 자체에 의해서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암성 통증이라고 하면 암 자체에 의한 통증, 그러니까 암의 성장이나 침윤, 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암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 그러니까 수술 후의 통증, 그리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그리고 암이나 암 치료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감염이나 대사 불균형에 의한 통증, 그리고 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암 환자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두통과 같은 증상도 모두 암성 통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암성 통증의 관리가 왜 중요한가? 라고 하면 암 환자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같이 통증에 의해서 활동이 제한되기도 하고 수면에 방해를 받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삶의 질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은 환자의 자존감이나 우울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 암 환자에서 통증은 암 치료 그리고 암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암 환자에서 약 50%에서는 통증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통증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환자들은 일단 통증은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으로 통증을 지나치게 참는 것은 통증을 더 악화시키고 만성화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건데, 이제 통증의 정도를 평가하는 간단한 도구인데요. 자신의 통증 정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어야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이러한 통증 정도를 다시 여쭤볼 건데, 이전 통증과 비교해서 통증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래서 몸에 변화가 있는지, 혹은 통증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증의 부위와 강도는 어느 정도이고 언제 발생했으며 얼마나 지속되고 하루에 몇 번이나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는지, 통증의 양상은 어떠한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이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증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약의 부작용이나 의존,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암성 통증의 관리에서 마약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는 분명히 주의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될 약은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시에는 꼭 사용해야 될 약이기도 합니다. 암성 통증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중독은 1000명 중에 1명 이하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중독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족한 치료가 부족한 것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약을 쓰지 않는 것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용량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암성 통증의 치료인데요. 그렇다면 암성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가? 통증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통증 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해서 약물 치료, 그리고 간단한 시술 같은 중재적 치료 등을 병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보조기나 물리치료, 마사지, 찜질과 같은 물리적 요법과 유한훈련 같은 인지요법을 함께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 몸 상태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우울감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면 WTO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치료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도의 통증에서는 비마약성 진통제와 보조 진통제를 사용하고,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통증이 약한 경우에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에서부터 강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강한 마약성 진통제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비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보조 진통제를 함께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물은 이제 종류나 양상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서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약의 종류와 용량은 매우 다양하고 약제마다 효과와 부작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통증 정도와 양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의해서 적절한 약을 처방받고, 처방받은 후에도 약제의 효과에 따른 통증의 변화, 그리고 부작용에 따라서 약을 적절히 조절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마약성 진통제로는 아세타미노펜이나 우리가 흔히 소염 진통제라고 알고 있는 약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조 진통제에는 대표적으로 항경련제나 항우울제가 있는데 이런 약들은 경련을 하거나 우울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이 자체가 신경을 다소 안정시키면서 신경병성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의 투여는 먹을 수 있는 환자들은 될 수 있으면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고 경구 복용이 어렵다면 이후에는 이제 붙이는 패치라든지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약물을 투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정해진 복용 간격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복용하면서 체내 용량을 유지해서 통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강하게 발생하는 돌발통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속효성 약제를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의존이나 중독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성통증 환자에서 중독이 약 1000분의 1 이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처방받아서 사용을 한다면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중독이나 의존은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 통증에 대해서 너무 잘 참으셔서 이제 가능하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 참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참으면서 지속적으로 통증을 우리 몸이 느끼게 되면 우리 몸이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증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몸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 참을수록 우리 몸이 통증에 더 민감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점점 더 심하게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약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진통제는 이제 몸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약마다 부작용이 다 있을 수 있고 마약성 진통제에도 변비나 구역구토 그리고 어지러움, 졸림, 호흡 억제 그리고 가려움, 배뇨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복용 전에 미리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약물을 복용할 때 스스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부작용이 있으면 몸의 변화를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받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적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은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그리고 신경조절치료, 그리고 지속적 약물 주입술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신경차단술은 약물을 주입해서 신경의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를 억제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경파괴술은 신경차단술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신경파괴술을 하기도 합니다. 신경파괴술은 약물을 주입하거나 열을 사용해서 신경을 변성시켜서 효과가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것인데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긴 하지만 완전한 파괴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조절 치료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자극을 해서 통증 자극이 머리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 후에도 통증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약물이 나오는 기구 자체를 몸 안에 심어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량의 진통제로도 지속적으로 통증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양의 약을 사용함에도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지속적 약물 주입술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암성 통증을 관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통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도 어렵지만 이제 자신의 통증 상태를 정확하게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통증 변화 양상이나 부작용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정확한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에 중재적 치료를 동반해서 통증 조절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